안녕하세요. 출판사글의 라영인입니다. 다시 읽는 해커 스토이키 출보카 데이 12부를 찾아뵙습니다. 네, 2부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출판사 글을 검색해 주시고요. 업로드한 동영상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영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글의 라영인입니다. 이런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면서 중간에 보이시는 방향 토글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방향 토글을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블로그 주소라는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클릭하면 연결 앱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장 편한 브라우저를 선택하셔서요. 유튜브에서 네이버 출판사 글에로 들어오십시오.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2022년 메뉴에서 라토익 보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클릭하시면요. 마구 이런 아이콘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어떻게 데이 10-2부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목록형으로 클릭하시면 손쉽게 데이 10-2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라토익 보카 다시 읽는 해커 스토익 기출 보카 데이 10-2 보실까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만큼 자료 찾아보시고 충분히 원하시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교육 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오늘 데이 12부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clearance, clearance. 이 clearance는요. 앞부분 보시면 clear 보이실까요? 뭔가를 제거하고 깨끗이 뭔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미사 ANC가 붙어서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 깨끗하게 만든 것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주 창고에 많이 쌓여져 있던 재고들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learance, 재고 정리, 없애기. 그리고요, clearance라는 의미에서 무언가 쌓여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signature, signation, signature의 의미로서 clearance, 허가라는 의미도 있었네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의아하네요. clearance에서 허가라는 의미도 있었나? 한번 검색해 볼까요? clearance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라는 의미도 있네요. 여기 보면요. 3번에 승인이라고 해서 허락과 승인의 의미가 있고요. 또 허가라는 의미와 결제,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네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 author입니다. author은요. 이 A, L 이 부분이 AD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라 라는 의미, 그리고 Alt키 아실까요? 우리 키보드의 Alt키, Alt키를 눌러 할 때 그 Alt키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휘할 때 기능키라고도 하거든요. 컨트롤 키와 Alt 키를 쓰잖아요. 결국 어느 방향으로 점점 away 이동하고 있는데 Alt 키, 기능 키로서 ER 붙여서 명사형 전미사죠. 결국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 혹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 그런데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크게 바꾸고 무언가를 크게 고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설득되시나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타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author이라는 동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알고 보니까 무언가를 고치고 또 바꿔내는 사람인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바꾸고 고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apply입니다. 이 apply의 A, P도요, AD에서 왔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이동하다, 혹은 AB, 뭐뭐로부터의 의미도 있어요. 기원을 나타내죠. 그럼 둘 중에 한 개를 적절한 의미에 맞춰서 선택해서 해석해 보십시오. 어근이 해당하는 플라이는 manage, control, 다루다, 혹은 조절하다, 통제하다의 의미입니다. 관리하다의 의미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이동해서 관리하다, 다루다, 이런 의미, 또는 다루는 것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설득되시나요? 첫 번째인가요? 아니, 후자인가요? 저는 좀 후자가 적합한 것 같아요. 다루는 것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적용시키죠. 그리고 뭔가를 붙이죠. 첨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다루는 권력으로부터 무언가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죠. 원서를 지원합니다. apply 합니다. 그리고 풀로 서류를 붙이죠. 권력으로부터.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고요. 또 적용하고 지원하고 붙임으로 인해서 다루는 것으로 혹은 통제하는 것으로 혹은 관리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어느 쪽이 조금 더 본인에게 의미가 이해되기 쉬우신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mortually. 다시 한 번 더, mortually. 이 mortuary에서요, 앞부분, 서두부분, mute가 있어요. mute는요, 음소거의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음소거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al, 명사형 전미사가 아니라 형용사형 전미사죠. 거기에 ly가 붙여서 부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으로 이상하죠? 뭔가 어색하실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상호간이가 되겠어? 어떻게 그게 상호간이 돼? 의미를 조금 더 찾아가 볼게요. 조용한 건데요. 그게 조용하게 되는 것으로 돼요. 우리 조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이렇게 하면서 쉿! 이런 표식을 할 때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이 필요하죠. 우리 뭔가 조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간에 상호 신뢰와 상호 약속이 기반돼야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라는 것은요, 결국 무언가 조용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용하다는 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상호 간에 함께 신뢰하고 동의했다는 의미겠죠. 왜? 서로 조용한 것은 큰 소리 내지 않는 거죠. 누구 한 명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조용하게.
서로 상호 간에 이해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methods입니다. 자, 인터넷 용어나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코딩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메소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명령 기반입니다. 명령어라고 하죠. 이 명령어는요, 사실 이론이라는 method,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theory 들어보셨을까요? 이론이거든요. 이 theory에서 method가 나온 거예요. 이 theory 이론은 뭐예요? 명령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definition, 정의부터 시작해서 idiom, 용어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얘기하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method, 모든 명령들을 모아서 정의한 것. 그것들을 뭐? organizing, 조직한 거거든요. 다시금, 다시 재배열한 것. 그게 바로 theory, 이론인 거예요. definition, idiom, 그리고 method, 이 모든 것들을 다시 rearranging 한 것이다. 그게 바로 theory,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theory를 만드는데 method, 명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명령에는 방식과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명령을 얘기할 때는 그 명령 안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은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기상시간은 9시다. 아침 몇 시까지 먹고 이렇게 준비해라. 근데 거기에는 어떤 거예요? 삶에 대한 방식과 방법에 대한 규칙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메서드 안에. 컴퓨터에게 말해볼게요. 명령을 할 때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마지막에는 괄호 안에 객체 이름을 넣어라. 이런 규칙이 있죠. 방식이 있고요.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 acceptable. 이 acceptable은요. AC 혹은 AD, AB 둘 중에 한 개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B였을 때는 뭐뭐로부터 기원이고요. AD일 경우는 away와 to의 의미로 뭐뭐로부터 뭐뭐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죠. 근데 acceptable, receive에서 accept, 뭔가를 잡아채는 겁니다. 근데 able, 할 수 있는 이래요. 어디로부터 잡아챌 수 있는,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잡아챌 수 있는 이런 의미죠. 제 생각엔 A, B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디로부터 기원이 있고요. 잡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이런 의미입니다. 훌륭하고 만족스러울 때, 나 그거 찬성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 나 그거 용인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accept라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동사가 숨겨져 있고요. able이라는 형용사용 전미사가 붙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장 한번 읽어볼게요. clearance, 정리, 없애기, 허가고요. author, 고치다, 바꾸다. apply, 적용하다, 지원하다, 붙이다. mutually, 서로 상호간의. method, 방식, 방법. acceptable, 용인되는,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만족스러운. 그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desire. desire는요, 뭐뭐를, 뭐죠? 강력하게 욕망하는 겁니다. D가 뭐뭐의, 뭐뭐의, 뭐뭐에 대해,
뭐뭐이 아닌 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뭐이 아닌 또는 뭐뭐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뭐에 대해서라고 본다면 desire는 어디서 왔을까? 저는 여기서는 사이렌이 울린다 할 때 그 사이렌을 욕망의 하나의 기치로 하나의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표식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욕망, 갈망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사실 이 desire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여기서 뭘 읽어냈냐면 sir이라는 걸 읽어냈어요. 우리 선장이나 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Yes, sir. Yes, sir 이라고 하죠. 근데 이 sir은요, 상사나 상급 지휘관에게 복종을 나타낼 때 그에게 호칭을 부를 때 sir 이라고 합니다. Yes, sir. 이건 뭐죠? Yes 플러스 sir. 대답과 호칭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D는 뭐냐?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호칭에 대해서거든요. 상급 지휘관에 대해서. 상급 지휘관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욕망과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승진에 대한 욕망과 갈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redeemable. re는 again과 뭐죠? rewind. 다시 뒤로 이런 의미고요. deem은 깊게 생각하다. 뭔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ider, conceive, 아니죠. 뭐죠? consider, 그리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 think, 혹은 또 뭐 있을까? 깊이 생각하다. 뭔가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다시 deem, 그리고 able, 뭐뭐 할 수 있는. 다시금 고려해 볼 수 있는. 뭐죠? 변제 가능한, 환급 가능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하고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결제를 하시지만 수업을 다 들으시고 100% 혹은 80% 이상만 출석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redeemable, 여기고 간주가 다시 가능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officially, 여기서 office, 사무실이죠. il, 뭐죠? 형용사용 전미사, ly, 부사용 전미사입니다. 결국 끝은 뭐뭐으로라는 부사용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입니다. 사무실은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의미. 그 다음, consumption, consumption. 이 con은요, 다 함께라는 의미고요. some은 합계, 통합입니다. 그리고 션은 명사형 전미사죠. 모든 것이 합계로 된 것.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합계인 것입니다. 뭐죠? 소비입니다. 그리고 소모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 카드 명세서 보시면 올해 사용하신 사용액 총합은 얼마입니다. 낱개일은 몇 월, 매월 며칠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문구가 나와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썸이죠. 모든 사용하는 총량에 대한 거. 이게 우리는 썸이라고 하면 단순 총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된 무언가를 다 모아놓은 거다. 당신이 쓰고 먹고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합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을까요? 네, 그 다음 단어 qualify. 여기 qualify는요, quality라는 품질을 나타내는 접두어, 어근이 보이네요. 그리고 fy, 뭐뭐하게 만들다, make의 의미죠. 그래서 품질 있게 만드는 거죠. 뭐다? 뭐뭐의 자격을 얻다. 그 다음, fabric. fabric. 이 fabric은요, 섬유나 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떠한 선비나 천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장 한번 읽어보죠. desire, 욕망, 갈망. redeemable, 교환할 수 있는, 환급할 수 있는. officially, 공식적으로. consumption, 소비량, 소모. qualify, 뭐뭐의 자격을 얻다. fabric, 섬유, 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auction. 이 auction은요, 혹시 쇼핑몰 중에 auction 들어보셨어요? 아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외우시면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 바로 경매예요. 이 auction은요, 사실 여기 보이세요? 이 억지라는 게, 저는 이 out라는 표현이 out, 자동의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동으로, 이 아우토라는 automation, 아우토모바일, 자동차를 아우토모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우토가 억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city라는 것은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자동인 것인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여러분 혹시 변제를 못 받을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업체 일부가 뭐 경매에 있다 뭐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경매라는 건 무궁무진하지만 요즘 경매 시장이 정말 핫하고 호황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번역이나 통역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그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도도 한 불과 최근 5년 사이에 정말 그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도도 꽤나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제는 아파트를 많이 짓기보다는 있었던 매물들을 활용하는 단계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매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리디자인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어, 수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어, 수익적인 재디자인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맞닿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오늘 조금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 억션이란 단어가요. 아우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션 명사형 전미사 자동인 것 바로 경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왜요? 뭔가를 낙찰해서 본인이 원하는 원자재나 원하는 그림이나 유물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억션이거든요. 그래서 미술품 경매도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어, 그 투자 가치가 보존되잖아요. 마치 금과 같이. 그래서 금처럼 미술 작품이라는 건요,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가 그대로 혹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경매가 그리도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관심을 얻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 억션이란 단어를 알려드렸고, 부동산 경매나 그 미술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신문지상에서 이 경매에 대한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향후 5년 내에도 부동산 경매 혹은 미술 경매에 대한 끊임없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authentic. 이 authentic은요, 진짜의라는 거예요. 자, authentic은 아우, 아우스 해서 아우토, 자동의, authentic 해서 형용사의 접미사예요. 그래서 자동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동적인 것, 자동적인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게 뭐래요? 진정한 진짜의 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도 뭐예요? 진품을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서 내가 그 구입할게요 라고 공개석상에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근데 저게 진짜니까. 진품이란 걸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다 인정받는 자리거든요, 옥션은. 물론 위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진품을 가지고 옥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authentic은 originality, 진품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uthentic 하면 진정한, 진짜의, 진품의. 그리고 valid 하면 유효한이라는 의미고요. vandal 하면은 노점상 가판대 판매업체입니다. 그러면 vandal의 의미는 노점상이거든요. 근데 왜 vandal이 노점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궁금하나요? 저는 이게 뒤에 오알이 붙으면 사람이나 명사를 나타내는 접미사라고 알고 있고요. 이 band라는 건요, 우리가 B를 바꾸면, BA로 바꾸면 손에 이렇게 붙이는 밴드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VEN이잖아요. 그쵸? VEND. 그래서 and라고 하면 끝내다가 있고요. 그러면 끝내는 것이에요. 근데 V죠. V가 뭐예요? vehicle.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끝내는 것인데 뭐예요? 차량에서 끝내는 거예요. 차량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모든 것을 다 차량 안에서 끝내는 거. 그게 바로 노점상 가판대 판매업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실까요? Vehicle and all 이런 의미. 그리고 이 valid, 왜 valid가 유효한의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안에 value가 있는 거예요. value. 가치. 근데 거기에 id를 붙여서 혹은 LID 뚜껑이죠. 그러면 가치 있는 뚜껑이에요. 유효한 거죠. 여러분 뚜껑 언제 쓰세요? 어떤 통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통에 있는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을 때 뚜껑 닫지 않으세요? 왜? 안에 있는 게 상하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내용품이 혹시 뭐 다른 데 오염될 수 있으니까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상온에 보관하죠. 왜? 유효하라고. 유효하게 보관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장 읽어볼게요. auction, 경매입니다.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진품의. valid, 유효한. vandal, 노점상 가판대 판매업체입니다. 자, 어떠세요? 네, 이 10-2부 오늘도 조금 만족되셨나요? 오늘도 출판사 글에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출판사 글의 라경인이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토익 기출복화 분석 스크립트와 함께 한자 해설 학습지도 풀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원합니다. 출판사 글의 라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